그렇죠. 자기가 자기 말하면서 듣는 사람 거의 없거든요. 그쵸. 내 말투가 어떨지. 근데 강규한테 뭐 짧은 지금 영상이었지만 네. 칭찬은 잘 안 해주세요? 어떤 때 칭찬해주세요? 강규한테는. 제가 말하지 않아도 가방 정리를 잘 해놨을 때. 일주일에 몇 번 정도 있나요? 매일이요. 유치원 매일요? 갔다 오면 항상 가방 정리 먼저, 도시락 먼저 꺼내놓는 거. 그러니까 그걸 제가 말하지 않아도 네. 해놓거나, 네. 뭐 제가 말하지 않아도 손을 씻었다거나, 그러니까 네. 이런 기본 생활 습관에 있어서 제가 말하지 않았을 때 잘하면, 너 참 잘했다라고는 하는데. 그럼 아까 그 받아쓰기, 그 100점 맞은 그걸 어머니한테 좀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어머니가 안 봐주셔가지고, 그런 걸로 칭찬해본 기억 있으세요? 아니, 그런 걸로는 칭찬을 잘 안 만약 그런 걸 했어요. 100점 받은 걸 보시면, 잘했네. 잘했네? 진짜로? 네. 잘했다. 잘했어, 강규야. 치워, 이제 이거 빨리 정리하자. 이렇게 하는 편이에요. 아니, 아들이 너무 잘해서 그래요. 다 잘하니까 그래서 그런 거 다 아닐까요? 잘하니까 우리 애 그러구나. 같으면 저는 100점, 이럴 거예요. 이게 늘상 접하는 분과 아닌 사람의 차이. 그런 거. 저는 뭐 100점이라는 걸 맞아본 적이 없으니까. 칭찬에 좀 인색하신 것 같네요. 100점 맞았는데도 저 처음이에요. 어우, 잘했네. 이 정도 느낌은 처음이신 것 같아요. 지금 방송 중이라 그러신 것도 있을 텐데. 네. 사실 근데 칭찬이 참 중요한 거 아닌가요? 근데 요즘 또 칭찬의 역효과에 대해서도 또 많은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선생님. 그렇죠. 칭찬 어떻게 해줘야지 잘했다고 칭찬받을까요? 과유불급이에요. 모든 것은 지나치면 항상 이제 문제가 돼요. 근데 이제 칭찬이라고 하면은 많은 분들이 잘했어라고 하는데 그런 칭찬은 굉장히 이제 낮은 수준의 칭찬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저는 칭찬이라는 말 대신에 긍정적인 관심과 격려라고 말을 대체하고 싶어요. 칭찬하면은 이렇게 자꾸 뭐 비교하는 거, 쟤는 못했는데 너는 잘했어, 뭐 이거나 아니면은 뭐 결과 중심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런 것들은 아이들을 약간 초조하게 만들어서 자칫 잘못하면 칭찬의 노예로 만들고 뭐만 하나 그려도 엄마 나 이거 잘 그렸어? 엄마가 아무 말 안 하면 또 집요하게 쫓아다니는 애가 되고 말 안 해주면 저희 가서 또 울고 있으니까 그것도 별로 이제 좋지는 않아요. 그래서 대신에 긍정적인 관심과 격려를 해주는 게 좋은데요. 말 그대로 이거는 잘했다 못했다가 아니라 아이가 그림을 그렸을 때 엄마 나 이거 그렸어 바다 그렸어 라고 했을 때 잘 그렸네? 이게 아니고 와, 이 바다는 너무 시원해 보여서 당장이라도 풍덩 뛰어들고 싶네. 아무 말 안 해도 와, 이것만으로도 아이들은 막 기분이 날아갈 듯 좋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런 긍정적인 관심과 격려는 결과보다는 과정과 노력에 조금 더 초점을 둬야 되는데 제가 어디서 이렇게 웃긴 글을 읽었어요. 요새 남자애들 축구 많이 하러 가잖아요. 그래서 축구대회를 가면 한국 부모들은 화이팅! 꼭 싸워서 이기자 이러고 그런데요. 근데 외국은 have fun 이런데요. 놀다 오라 이건데 우리는 꼭 무슨 애들 그냥 축구하는데도 막 파이팅 막 이러면서 결의를 다진다라는 거예요. 비록 아이가 축구에 졌어도 너가 아까 이래서 졌잖아 그게 아니라 와 상대팀이 깜짝 놀랐을 거야. 그래도 죽기 살기로 쫓아가던데. 그런 모습이 되게 멋졌어. 이런 좀 실패했더라도 어떤 그 과정이나 노력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줄 때 아이들은 이 긍정적인 관심, 격려, 칭찬이 좋은 이유는 뭐냐면은 기분이 좋아지면 막 우리 몸에서 좋은 호르몬이 막 나와요. 그러면은 집중력도 좋아지고 공부를 잘하게 만들고 성격도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받아쓰기 막 야단치면서 일기를 쓰게 하는 거는 오히려 학습을 더 둔화시키는 거고 조금 더 뭐 요거 아이고 이 말이 아이들을 훨씬 잘 발달시킨다라는 거죠. 칭찬을 하되 과정을 칭찬하고 그다음에 노력을 칭찬해주고 그리고 관심 가져주고요. 선생님 근데 아까 그 강규를 보니까 조금 다른 아이들하고는 달랐던 모습이 있었어요. 보통 엄마한테 뭐 혼나거나 꾸중들을 상황이 되면 애들을 울거나 뭐 소리를 지르거나 이러는데 숨더라고요. 그거는 저는 처음 봤거든요. 좀 불쌍한데 저 녀석이 제가 봐서 영리해요. 네. 말해도 안 되는 거 알고 나름 속은 상해 죽겠으니까 표현하는 하나의 이제 방법인데 좀 안쓰러운 게
아이들이 말로는 뭐 엄마 미워, 뭐 엄마 나빠 이렇게 말로는 못해도 비언어적인 거 표정이나 이런 걸로 막 엄마를 좀 찍찍거리면서 째려본다거나 할 수도 있는데 강규는 그것도 되게 못해요. 근데 제가 이제 어머님이랑 상담을 하실 때 이렇게 아이가 엄마 말을 이렇게 좀 이렇게 듣지 않으면 어머님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우리 어머님 매우 자신 있는 태도로 나는 절대 번복하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말도 안 되는 아이의 요구에 그냥 따라가 줄 필요는 없는데요. 또 강규는 지금 7살이에요. 이제 얘가 또 배워야 될 게 뭐냐면은 문제 해결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거를 배워야 돼요. 타협, 논의. 나가 나름대로의 엄마한테 어떤 타협안을 제시하거나 나름의 어떤 근거를 얘기했을 때 그거를 상대가 잘 들어주는 그런 기회들이 자꾸 있어야 내가 좀 말하니까 좀 뭔가 좀 되는 것 같네 라는 거를 느끼게 되면서 앞으로보다 효율적인 문제 해결력을 익힐 수 있게 되는데 너무 단칼에 잘라버리게 되면 아이는 무력감 저를 그래서 자꾸 커튼 뒤에 숨게 되는 거죠. 네, 어머니께 정말 단호하긴 단호하시더라고요. 정말, 아이가 뒤에 와서 묻고 있는데 쳐다보지도 않으시고, 안 돼, 앉아, 가 있어, 왜 이러지? 딱 이렇게 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단호할 때는 솔직히 단호해야 되잖아요, 아이한테. 네, 그렇죠. 근데 이런 단호한 태도를 취할 때 부모가 이렇게 고려해야 될 점이 있을까요? 육아는 너무 어려워요. 저도 이렇게 여기 와서 얘기를 하지만 오늘 강규 어머님한테 드리는 팁이 저쪽 충청도 어느 애에게는 하나도 안 먹히는 팁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애들은 다 달라요. 애들이 처한 환경도 다르고 기질도 다르고 다 달라서 이게 케이스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육아는 일관성과 융통성의 조화예요. 제일 어려워요. 가령 아이가 말한다고 이렇게 넘어가지 마세요. 일관성 있는 육아 중요해. 저도 그 얘기 정말 많이 했어요. 근데 이게 그냥 귀 막고 눈 감고 있듯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저는 육아를 예술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일관성과 융통성을 내가 언제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고 언제 진짜 기아를 바꿔야 되는지를 빨리 아셔야 돼요. 자, 그래서 지금 이 녀석은 나이 7살 아이예요. 그리고 그렇게까지 무례한 아이도 아니에요. 아이가 뭔가 어떤 요구를 했어요. 근데 우리 어머님은 어머님이 정한 원칙이 아니면 무조건 아니에요. 자,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정한 원칙이 과연 타당한가? 보셔야 될 게 뭐냐? 부모님의 결정이 정말 타당한가? 혹은 아니면 그러니까 일방적이지는 않는가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보통 어떤 요구를 하면 부모님은 사실은 별로 생각도 안 하고 특히 뭐 드라마 이런 거 볼 때는 전혀 생각하지 않으면서 무조건 안 돼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의 행동을 다룰 때 부모님이 안 되는 이유를 짤막하게나마 얘기를 해주라는 이유는 내가 안 돼. 왜냐하면 딱 했는데 왜냐하면에 이유가 없어. 사실 귀찮아서. 이런 이유가 되게 많다.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아이의 요구를 들어줄 수 없는 분명한 이유가 생각나지 않으면 그건 엄마가 대부분 귀찮거나 게으르기 때문이에요. 그럴 경우에는 다시 한번 아이의 요구에 귀 기울여주고 나의 원칙을, 나의 결정을 조정하는 노력을 반드시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아이들의 어떤 이 정도 7살이 아니라 5살부터 우리는 서서히 아이와 논의와 타협을 해야 돼요. 언제까지 따라와? 이렇게 해서 키울 수 없는 거잖아요. 네. 어떤 사항을 보고 아이에게 결정할 수 있는 기회도 분명히 제공을 해주셔야 돼요. 나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폭을 제한을 해주는 거지. 구두를 사러 간다면은 엄마가 찜에는 3가지 구두 중에서 아이가 고를 수 있게는 해주는 거예요. 더 크면은 그거는 안 되는 거겠지만. 그래서 우리는 아이가 연령이 높아져감에 따라서 아이가 의사결정이나 문제 해결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역할들을 정말 많이 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엄마가 정한 원칙도 바꿀 수가 있어요. 가령 우리 집에서는 텔레비전을 하루에 1시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날은 특집으로 2시간짜리 만화를 해. 애들이 막 1시간 되면 미치겠는 거야, 이제. 너 어떡하지, 막 이러는 거. 엄마는 이제 칼같이 할 텐데.
그럴 경우에 아이가 조심스럽게 엄마 내일 대신에 내가 1시간 안 보고 오늘 요거 보면 안 돼요? 좋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너무 융통성 없게 키우지 마시고 적절한 타협과 논의할 수 있도록 또 일관성과 융통성 잘 조화시키는 노력하게 되면 아주 유연하면서 문제 해결력이 좋은 아이로 자라게 되는 거죠. 이야, 요 3가지 팁 기준이 일단 생겼으니까 조금 더 조절하기 쉬울 것 같아요. 꼭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강규의 심리 상태가 어떤지 저희가 엄마와 함께 상담을 받아봤는데요. 함께 보시죠. 강규의 속마음을 알아보기 위해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먼저 강규와의 상담이 이루어졌는데요. 엄마가 어떨 때 제일 좋을까? 같이 놀아줄 때? 엄마 때문에 좀 강규가 속상하고 기분 안 좋았던 점. 영어 다 했는데 계속 하라 그래. 마지막에 달리기 빨라지게야. 달리기 못해? 아니야, 달리기 대표도 했어. 또 욕심 부리는데 달리기 대표인데 왜 달리기 더 빨라지면 뭐 너 올림픽 나가려고? 강규가 잘하는 달리기 이야기에 눈이 반짝반짝. 근데 너네는 달리기 대표는 그럼 막 달리기 경주해갖고 뽑은 거야? 네. 몇 명이나 했는데? 한 번도 4명씩이나 했는데 내가 1등하고 그 다음 2등. 우와, 무지하게 잘하네? 기분 좋았겠다. 야, 근데 두 번째 이렇게 마지막 결승전에서는 2등 한 거야? 1등 했어요. 또 1등 했어? 우와. 그래서 우리 팀이 이겼어. 1등한 이야기를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데요. 하지만 엄마 앞에서는 그러니까 저도 좋게 할 때는 좋게 얘기를 하는데 왜 너는 왜 말 안 해? 이렇게 그냥 막 쏘아붙이듯이 너 왜 말 안 해? 이렇게 화내지는 않지만 그냥 너 왜 말 안 해? 그럼 더 가만히 있고? 예, 그러면은 그냥 그렇게 그 순간에 그냥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근데 어머님이 모르지는 않잖아요. 얘가 뭐 때문에 속상하고 무슨 말을 하고 싶어 하는 건지. 그거를 그러니까 얘가 말하는 게 진짜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선생님. 말이 아니라 행동을 보시면 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황에 봤을 때는 네가 속상할 수 있겠구나 이거는 알겠어요. 근데 제가 모르는 상황에 대한 것들을 얘기를 해주길 그러면 바라는데 엄마가 이렇게 딱 파악을 한 상황에서는 예. 좀 이래서 그러냐 뭐냐라고 얘기는 하시는 편이고요. 아니요. 꽁꽁 숨겨두기만 하는 강규의 마음을 모르겠다는 엄마. 칭찬이나 긍정적인 표현을 엄마는 얼마나 하고 계시는 거예요? 칭찬할 게 별로 없어서 이렇게 수월하게 키우는데? 에이, 너무했다. 그냥 강규가 뭘 하면 그냥 당연한 거지. 혼자서 잘 하니까. 네, 뭘 해도 그냥 걔가 그렇게 하면 당연한 거지라고 생각을 했던 거였고 그래서 안 되는 거에 대해서는 더 많이 지적을 했어요. 실제 일상생활 관찰에서도 엄마는 강규에게 부정적인 표현이나 지적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요. 그런 엄마의 모습은 놀이평가에서도 볼 수 있었습니다. 내가 꺼내주리. 네가 꺼내야지. 네 건데. 네가 갖고 놀 건데. 얘랑 만나야지. 얘랑. 엄마랑 노는 게 싫은 거야? 네가 가지고 놀고 싶은 거 네가 골라봐. 아니 엄마 그런 거 아니야. 원래 이랬어. 강규와 엄마의 상담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요?